자, 합니다. 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니? 226. 226? 딱 안 보여. 226. 좋아요. 자, 제목에 전자의 이론이고, 자, 전자의 이론 뭐냐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거냐면 자석 그리고 코일, 그죠? 두 가지 필요한 거.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인데 그 자석 주위로 코일이 노선이 움직여. 그때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자기고요. 그러니까 자석 주위의 코일이 움직이면 그때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 전자기고, 그때 발생하는 전류를 우리가 말할 때 요도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 보면 이제 자석 주변에 코일이 움직인다, 그 말을 보면 무조건 코일이 움직인다 그것이 아니고, 자석이란 걸 코일 서로 간에 바라볼 때 어떤 위치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보일 때 나오는 건데, 자석과 코일이야 나올 때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 움직여. 이럴 때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석 코일, 그러면 거꾸로 코일 가만히 있고 자석 움직여. 자, 이러면 전류 발생하잖아. 발생한다. 또 둘 다 흘러? 다 흘러. 여기 자,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자석에서 너는 코일을 딱 보는 거야. 봤을 때 얘가 움직이면 내가 가만히 있고, 자석 가만히 있고 내가 코일 움직여. 내가 움직여. 또 움직임이 보이지. 이때 전류를 쓸 수 있고, 또는 얘가 가만히 있는데 자석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네?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를 흘려. 근데 만약 자석이랑 코일인데 동시에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 발생하나? 어떻게 돼? 발생을 안 하나요? 이때 다시 자석과 코일에서 얘를 쳐다봐. 움직임이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인칭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1인칭으로 보는 거. 1인칭. 내가 자석 또는 내가 코일이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잡고 움직여. 근데 이거 움직임이 있어 없어? 움직임이 있죠. 그렇죠.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또 보면 자석 가만히 있어. 코일 가만히 있어. 딱 쳐다봐. 그럼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으면 전류가 안 돼. 또 있다? 자, 자석이라는 건 코일인데, 움직이네. 이렇게 움직여. 근데 이게 전류 발생하면? 발생해? 코일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코일에서 이렇게 쳐다봐. 그럼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움직여도 서로 간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서로 반대 방향. 아니 어떤 빠르게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야. 빠르게 차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때 전류를 흘러.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상대적인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무조건 움직인다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 서로 간에 바라볼 때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다. 그렇죠? 중요한 거. 25. 자, 전자기로 그때 발생하는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해.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래쪽에서 보면 이제 이것이 보세요. 나오는 것이 렌즈 값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보일 때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아래, 아래 이것은, 저는,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전자의 이론 법칙이네. 예를 들자. 이거 하나는 다 끝나. 이거 하나는 다 끝난다, 이게. 이것이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패러데이 그 법칙인데, 전자의 이론 법칙인데, 이 시계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은, 뭐라고 그러죠? 자,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니? 전류가 흐르려면요? 필요한 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 전류가 있어야죠. 전류가 있어. 그 전류가 흐르려고 그래. 무엇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전압이 있어야지만 그 전압으로 전류를 흐르는 거예요. 참고로 전압이 정의라고 혹시 뭐냐면, 전압이 정의. 전압은 전압. 예를 들면 전기 압력. 아니야. 압력이 아니고 전압의 정의는 얘는 전류를 흐리는 능력이야.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거? 그래서 전압이 작으면 전류를 조금밖에 못 흐르고 전압이 크면은 전류가 잘 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흘러갈 때 우리가 전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압이 없으면 전류가 못 흐릅니다. 소지부 다 똑같아. 우리가 앞에서 나온 유도전류. 그래서 유도전류가 흘러가면은 전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전압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이 페라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말듯이 우리가 어떤 말 쓰냐면 얘는 우리가 얘를 비전력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같은 말 뜻이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전자기 유도에서 보면 그 나오는 그 실험 모습이 이거죠, 이거?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근데 전압이 전류적인 능력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압을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전압을 만드는 장치. 전압을 풍기는, 전압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는 것이 우리는 배터리. 배터리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전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나가. 근데 배터리 있게 없게? 없잖아. 배터리 없는데 배터리처럼 뭐가 이제 생긴 거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 전류라고 하면은 우리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지?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야. 그 유도가 된 전류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당연히 전압이 있어야 돼. 이 전압이 만들어지니까 전류 또한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들어질 때 전압.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압이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닌데 전압이 생성된 과정이니까 그것 때문에 전류도 흐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전압을 그때 만들어진 전압을 우리가 말할 때 유도 전압이라고 봐야 되는데 단어를 전압보다 우리가 뭘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유도 기준이에요. 이것도 말도 좀 많은데 그 유도 기준이라는 게 식인데 일단 식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한다기보다는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페라데의 법칙인데 법칙이니까 예가 있었어? 얘 없어요? 무조건 다 만드는 거야. 얘는 식은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근데 의미 V가 뭐죠? V가 유도 기준이에요. 그 전압에 대한 거 의미고 다음에 N은 그냥 감수수 그것이 그냥 감수가 아니고 단위 계산 감수. 우리 앞에서 문제 푼 것처럼 똑같이 감을 때 그 길이 얼마큼이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뭐 지금 문제 풀 때 딱히 뭐 의미 없잖아. 그래서 1m당 감수가 몇 번인지 쓰는 거. 그래서 의미는 단위 길이랑 감수가 몇 번인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뭐 10번을 감아도 느슨하게 10번보다 1000번 더 센 거. 그게 그런 정도만 알고 비유면. 그리고 자 델타가 뭐냐면 우리가 변화. 수업 배우죠. 미분. 그렇죠. 델타 ds. 그 속도가 속도. 그러니까 그 수학 시간에 속도 나오나? 그 속도를 미분하면 그 속도. 적분 아직 안 배웠잖아. 적분 배울 때 나오는 거 아니야? 미분 쪽에서. 그런가? 그거나. 적분을 활용할 때 그때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미분 막바지게 되는. 그런가? 미분의 활용? 네. 그래? 나중에 적분하면 또 거꾸로 또 나가네. 적분해봐 여기 1학기 때 그 물체 운동 하면서 나온 그 그래프. 똑같은 그 모습이야. 그래서 보면은 그 속도에 대한 문제 풀 때 보면은 이제 그 수학적으로 푸는 것도 그 물리에서 나오는 푸는 거 결국 다 똑같다. 결국 단지 푸는 그 방식이 약간 다른 거예요. 적분을 풀어도 돼요?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그래프의 어떤 함수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을 이제 물리에서 잘 안 주어지죠. 헷갈적으로 줄을 뭐 직선이다 보니까 직선은 뭐 쉽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굳이 뭐 적분으로 하려고 굳이 뭐 식도 세워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배우들 또는 그래프 면적성을 잘 보면 돼. 그러면 내용 다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물리보다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적분을 활용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그래프 그런 또 나와. 넓이 나오거든. 물리에서 곡선 말고 직선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배우는 것들 똑같이 풀어야 돼. 하나 변화인데 t가 뭐게? 시간.
시간 변화니까 우리가 시간을 더 느리게 또 시간 빠르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해보면 시간이 지나갈 때라고 봐야 돼. 그럴 때 델타 파이가 뭐냐면 자기 상속이 변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기장 변화를 봐야 돼.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 변화, 자기장의 변화를 자기장 변화. 다시 말하자. 유도 전압은 그렇죠? 유도 전압은 시간 그러니까 콜 가무수에 비례하고 우리 달리기가 가무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 자기장이 얼마큼 변하는지 따라서 결정되는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뭐야? 얘는 플러스는 많은 거, 마이너스 작은 거. 그것이 아니고 얘는 방향성.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비교할 때 플러스는 어떤 변화랑 같이 따라가는 것을 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는 어떤 변화랑 반대, 거꾸로. 그래서 외부에서 변화해주는 거랑 반대로 거꾸로 작용한다. 그런 의미야. 얘는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 이것이 페라데이 법칙인데, 그래서 페라데이 법칙적으로는 이 유도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도선에 어떤 저항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때 발생한 전류가 얼마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혹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혹시 뭐냐 중2 때가 배운 그 오hm 법칙. 네.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V는 알아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의 저항이다. 라고 해서 세 개에서 두 개 아니면 나머지 하나씩 구할 수 있는 거. 저기 보면은 더덕시 거리는 똑같아. 이것을 이거 똑같네요. 똑같은데 세 개에서 두 개 하면 나머지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때 발생한 전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은 전압. 그럼 일단 문제에서 보면 그 도선에 대한 어떤 저항. 근데 저 알아요. V는 알아요. 뭐 추가가 알면 좋아요, 추가. 근데 얘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다 보니까 이미 배운 거야. 배운 거니까 다시 또 안 배워도 처음 나와도 풀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구구단 언제 배우게? 초등학교. 언제? 2학년? 그럼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단 나오죠. 중학교 때는? 나와요. 고등학교 때. 그죠? 이미 다 배운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까먹으면 좀 마음 아파요, 마음. 근데 얘는 뭐 이제 추가로 잘 알려야 되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또 하는데. 그래서 보면, 그래서 세 개에서 두 가지 알면 얘를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거 우리 잘 안 나와. 이것보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오는 해석을 우리 하는 것이 우리 메인이야. 그죠? 값을 구하는 메인이 아니고, 해봤자 이제 값이 뭐 증가하니까 감소하냐. 그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 메인이고, 얼마냐? 그것이 아니야. 그죠? 너무 이제 너도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완전 수학 문제 아니야. 수학 문제가 아닌 과학의 현상을 지금 우리 보는 거. 현상 보는 거,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어떤 해석. 그거 좀 잘해주면 돼. 됐고.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보자. 그러면, 자. 유도 전류가 세게 흘러가려고 하면은,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은 다 똑같은 거야. 유도 기전력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흘러가면은 어떻게 하면 돼? 전압을 올리면 어떻게 해서?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있는데? 자석을 갖다 내요. 그것을 어떤 의미야? 우리 배우는 것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그치, 이거야. 이거지. 이거 해봤자 그 마이너스 9은 무시하고, 근데 뭐 방향성이니까 그걸 무시하고, 이 값이 크면 얘가 큰 거야. 마이너스는 왜 무시? 방향성이야. 그냥 방향. 전에 승리인데 그 장관이 된거 아니야. 어느 방향 승리인지. 그러면 그냥 쓸 때 마이너스 없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크기를 물어보게 돼, 크기 물어보면 절대값으로 무시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는 전압 구하는 메인이 아니니까. 저는 그거 값에 대해서 값을 구하는 메인이 아니야. 의미를 보는 것이 메인이야. 이론? 계산되는 이론이야. 이 값을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저거 힘. 이게 크는데? 어떻게 하면 클 수 있는데? 전압을. 저는 이거란다. 이게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그러면 시간이 적고. 우리 시간 어떻게 풀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 뭐지? 자기 상식이 크면. 이게 또 한번 드라마가 영화 SF인가? 닥터 스트레인지?
네. 시간 어떻게 하나? 네. 모르겠 아무튼 아무튼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네. 근데 변화 있을 때는 무시하고, 그죠? 네. 나머지 이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n이 뭔데? 감수. 감수 어떻게 하는데? 촘촘하게. 그래. 더 많이, 더 촘촘해서 가면 돼. 그죠? 네. 또 어떻게 하면 돼? 산속을 내리면. 자기장 센인데 더 센 자석을 쓰면 되는 거야. 아니면 또 있다. 시간에 대한 어떤 자기장의 변화이다 보니까 똑같은 자석일지라도 움직임을 빨리빨리 해. 천천히 빨리빨리 움직여. 그럼 그때는 변화가 더 크거니까. 그죠? 그때 전환 상태가 생겨. 사실은 이거 나온다. 다 똑같다니까. 그것이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말뜻이야, 해석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식 나오면 그 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하면 돼? 촘촘하게 감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산속을 아니면 더 센 자석을 쓰든지 해주면 되죠. 그거야, 그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시계의 의미 잘 보고 그리고 앞에 보면 뭐 쓴다면 렌즈 법칙이잖아요. 렌즈 법칙. 자, 이건데 렌즈 법칙에 대해서 뭐는 말이냐면 그 유도 전류에 대한 방향성 찾는 거. 네. 유도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데 해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흐르는데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펠레 법칙은 방향성이랑 그리고 크기 다 구하는 거. 근데 얘는 그냥 방향성을 구한다. 그죠? 우리는 A는 뭐냐면 크기를 구하는 것이 메인이 아니야.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는 해봤자 변화 말로 되는 거지. 증가적 반복이지. 그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메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총 두 가지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 자, 렌즈 법칙인데 물론 이것에 대한 모습은 보일 때 나와요. 보일 때 나왔던 거. 자, 선택 두 가지. 그 정식대로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면 뭐지? 야매로 하는 거. 야매? 뭐가 더 실용적이지? 나뭐 야매는 좀 솔직히 그래. 야매로 하시죠. 일단 둘 다 설명 다 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야매를 먼저 설명하면은 렌즈 법칙. 이것이 뭐냐면 밀당이 뭔데? 밀고 당기는 맞죠? 네. 밀고 당기고 밀가루 당기는 아니고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밀면 그러니까 그 연애할 때 보면 그 가까이 오면 오지마 하고 또 가면 가지마 하는 거 밀당. 네. 또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하는 거 밀당. 이겁니다. 자, 먼저 보면 우리가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자석처럼 떠올려. 오지마! 가지마! 그것이 밀당이라는 거 합니다. 잘렸다. 먼저 첫 번째 뭔데? 앵글. 오면 볼 때 코일의 경우 오면 어떻게? 오면 오지마! 네. 코일의 경우 코일 이쪽이 무슨 거? 앵글 때문에 이렇게. 먼저 나중에 앵글이 오니까 오지마! 앵글 때문에. 그죠? 다음 또 똑같은 앵글인데 이제 또 가네? 가면 가지마! 무슨 거? S. 근데 저게 솔레로이드예요? 근데 방금. 그 성을 G가 뭔지 얘는 그 검류계라고 검류계. G가 검류계야. 검류계인데 검류계가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제 검사하는 거야. 솔직히 전류계 아니야 전류계? 몰라요. 전류계는 뭐 하는 건데? 몰라요. 전류 같은 측정하는 거.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 측정하는 그 전류계고 검류계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흘러가는지 측정하는 거. 이때는 원래 무시한대요. 뭐 별거 없는데 보면 그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데 책에서 기억나? 검류계 그 보면은 그 단자가 있고 눈금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전류계의 경우는 그 눈금이 0이 여기고 여기서 전류계는 1로 반쪽 반대 정상이야. 반대 가면 우리는 그런 거야, 그죠? 전류계. 근데 검류계는 0이 숫자 0이 가운데 여기다. 그래서 검
방향이 반대라. 그리고 눈꺼가 다 있는데 눈꺼 통해서 전력 완료하면 우리가 측정하는데 근데 우리 여기서 메인은 측정이 메인이 아니고 그냥 이론으로 하는 거. 그렇죠? 서로 간에 반대로 흘러가면 반대로 전력 흘러간다. 네. 반대로 0.6 이거는 되죠? 정답 본영 아니야? 일로 갈 때 이거 서로 간에 반대로 전력 흘러간다. 네. 문제다. 어떨 때 반대로 흘러간다. 네. 그러면 반대로 흘러보낼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걸 물어봐요. 그 나중에 좀 되고. 그래서 일단 오면 오지 가능하지만 오니까 오지면서 솔레드 이쪽 N극 할 때 하시면서 솔레드 이쪽 S극 바뀌어. 네. 우리의 자석은 한 번 자석 영원한 자석이야. 아니면 그 솔리드 강그 전자석 이런 경우 솔리드 이런 경우는 자석이 극이랑 그리고 자석 색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알죠? 어떤 방법 어떤 방법. 자 오면 몇째. 자 솔리드 엄지 쳐봐요. 엄지가 N극, 손잡이 S극. 그래서 솔리드 이쪽이 N극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얘는 이러. 위에가 N극 아래 S, 위에가 S는 아래 N. 반대로 했죠. 오른손 왼손 틀려 오른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뭘 보냐면 코일의 감기 방향 잘 봐. 중요한 거. 똑같이 했는데 코일 감는 거잘 보면 다 틀려. 커져라. 그래서 다 해놓고서 코일 잘 보면 망한다고 해요. 됐죠? 네. 이렇게 절로 흘러가. 흘러가니까 올라간다. 네. 나? 얘는 이거지?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이거다. 네. 흘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 네. 똑같은 자석이야. 그리고 똑같이 콜 감독의 모습이야. 근데 네. 그런데 자석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생기는 그 전류 방향이 반대야. 네. 오케이? 네. 그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어려워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 똑같은 자석이고 움직임 하나가 다른 거다 보니까 생기는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다. 그러면 S들도 어떠냐? S 똑같아요. S. 자, 똑같이 해도 밀당. 일단 처음에 S가 이제 멀어져. 처음 가까이 갔어. 오는 거 S가 옵니다. 오면은 솔리드 경우는 위에는 무슨 거? S. 오면 오지만 반반이야. S. 얘는 또 S가 이제 멀리 간다. 멀리 가니까 솔리드 어디? 손? 밑으로. 손은 위로 하는 거죠. 어떻게 밑으로 이렇게 절로 흘러가니까 이것이 이것이 쭉 갑니다. 가서 내려가야 돼. 그렇죠? 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것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잘 봐. 이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콜 잘못하면 다 망해. 잘 봐야 돼. 계속 올라가는 다 숨기게 돼.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결국 보면은 이 두 가지도 똑같은 코일이고 똑같은 자석인데 그 자석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 때문에 서로 전력 반대다. 그러면 그러면 전 네 가지의 경우 방금 네 가지 경우인데 근데 시험지 나오는 거 좀 봐야 돼서 네 가지 짧다. 네 가지 경우에서 처음부터 하면 1, 3, 4. 네 가지 경우에서 같은 방향으로 전력 흐르는 거 누구게? 1, 3, 4. 같은 방향으로 전력 흐르는 거. 저 솔레노이드 방향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1, 2, 3, 4에서 두 개씩. 누구? 1번이랑 4번. 똑같죠? 네. 2번과 3번도 다 똑같죠? 네. 라고 할 때 두 개의 차이점은 뭔데?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다른가요? 서로 극 다르고 또 운동 방향 서로 반대고. 그래서 극이랑 운동 방향. 네. 오고 얘는 가는 거야. 네. 반대로. 그래서 극이랑 운동 방향 두 가지가 반대니까 아니 극 하나만 바뀌면 전류 방향 반대고. 네, 반대. 또 아니면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전류 방향도 반대고. 그러니까 동시에 바뀌면 반대. 처음 똑같다. 네. 이해가면?
외우고사는 그냥 다시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보긴 하는데 이건 뭐 어렵고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솔레노이드 방향이 같으면 같아요. 아, 똑같은 솔레노이드 그 모습이야? 다 똑같아요? 저게 같으면 똑같은 거죠. 방향이. 있는 반대죠. 아무튼 같은 바닥 보면 솔레노이드 감긴 것을 달리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다 보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부터 좀 잘 찾으면 좀 잘 보아야 돼. 무조건 다 똑같다. 두 개 다 다른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코일도 좀 잘 보고 해야 되니까 문제 풀 때마다 좀 천천히 해야 돼. 그래서 결과 똑같은 코일이고 똑같은 이제 똑같은 코일일 때 그때 자석의 극이랑 그리고 자석의 방향 둘 다 동시에 바뀌면 그때 전류 방향은 안 바뀐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바뀌면 전류는 반대로 바뀐다. 그죠? 만약에 세 가지 없죠. 한 가지만 바뀌면 안 돼. 두 가지 다 바뀌면 똑같이 치면 돼. 이거 외운 거 아니야?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물리가 보니까 물리가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 이해. 그러니까 물리가 어려워. 그 외우면 쉽잖아. 외우면 쉬워. 외워서 문제 푸는 것은 쉬운 건데 얘는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단으로 하는 거고 이제 정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좀 어려웠어. 그래서 1단 정도는 최소 아닌데 일단 문제는 그게 물어볼 때 왜 그런지 서술하시오 안 나와. 뭐 1단이니까 쓰면 안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항상 이제 우리가 그 과학을 잘 보여주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항상 그 변화를 더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줄이는 거죠. 그게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 그래서 먼저 자세히 보면은 N가 저희는 나오는 거죠. 나오고. 이게 하나? 그리고 이 순간은 이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성격이 총 5개 있는 거. 근데 많이 멀리 있으면 이 순간 통과하는 자기 성격이 뭐 3개 정도 있지 않아? 2개 정도? 하나 정도니까. 더 가까이 오니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성격이 더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기 성소에 커지면 변화를 거꾸로. 즉 자기 성격이 더 증가한다. 증가하지 말고 감소하는 쪽으로. 이 코일도 보니까 상승 것으로 하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코일 내부는 올라가는 쪽으로 자기가 만들어요. 코일을. 그래서 코일 무조건 저기 나오니까 N도 아래 S 되는 거. 이 모습. 물론 보면 자세히 천천히 어느 정도 빨리 오면 자기가 그냥 이쪽으로 더 많이 더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더 세게 더 흐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얘의 경우는 이제 N이 뭐죠? 멀리 간다. 가면은 처음에 5개의 자기선적이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인데 멀어지면은 이 코일을 통과한 자기선적의 개수가 좀 줄어들어. 줄어드니까 항상 변화를 방해할 쪽으로. 줄어들지 말라고. 코일은 밑으로. 밑에 생기는 자기는 더 생겨. 생겨서 코일 아래는 N, 코일 위에 S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옆에서 다 똑같이 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렌즈 법칙은 그 유도 전류 방향성인데 그것이 우리는 외부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외부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결과가 뜨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 그래서 일반 변호사는 되게 모든 이제 과학 법칙 되게 변해요. 어떤 외부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순응하는 것보다 그걸 반대로 가는 거. 도망. 그다음 나중에 그 고3 때 어떤 과학 하는 거? 고3 때 선택 과학. 지구. 그 지수? 화투는 아니죠? 화투. 지수 잠깐만 난 비주. 어릴 때부터 짜증나. 짜증나. 그래서 G1은 약간 암기나 약간 그냥 좀 이제 이해하는 거. 근데 지원도 이제 좀 귀여웠던데 천치는 그다지 그 어려운 파트는 이제 고3가 시험 넘어가고 그래서 어려운 파트가 고3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G1은 이제 써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 G2는 초반에 약간 암기도 있고 머리 아픕니까?
G2는 이제 그 지구의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이제 물리적으로. 네? 물리? 그러니까 물론 시험 문제에서 뭐 식쓰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제 그냥 설명할 때 아 이거 어렵겠는데. 그 물리적 식으로 막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용승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용승? 아 용승보다 이제 그 기압.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서 뭐 까먹었네. 그래서 뭐 있어거든. 그러면 그 설명을 그러니까 그 수업을 나도 하려고 하면 좀 봐야 돼. 까먹은 거. 그래서 아무튼 그 집투를 하게 되면은 아니 화학 투를 하면 이거 나와 이런 거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외부 변화를 이제 주면은 그때 반응할 때 거꾸로나 한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그래서 화학 변호사를 물리적 거의 그래. 그 외부 변화를 주면은 그 변화를 이제 방해할 쪽 반대쪽으로 대결한다. 그게 뭐 그게 큰 틀이 아니에요, 큰 틀은. 아무튼 왜요? 그래서 이것이 렌즈 법칙. 우리가 보면 메인은 이 식은 나오겠지만 어떻게 값을 구하는 것이 메인 아니고 의미. 이거 근데 그러면 값을 구하면 계산한다. 값 구한해봤자 그냥 뭐다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그건 뭐 다른데 뭐 내용이 없어 그냥. 그건 뭐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집어서 문제 푸는 것은 쉬운 문제고 어떤 원리 물어보는 제한적 어려운 문제고.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밀당. 또 올리고. 그래서 최소 밀당 그 원리라고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도선. 이거 얘 보면은 자 217페이지 제일 위에는 이 모습인데 잘 보시죠. 이것도 잘 나오니까 좀 잘 봐요. 여기가 잘 봐요. 일단은 그 자기장인데 자기장이 네모난 박스에 이 속에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이고 외부는 자기장 없는 거다. 네. 이 내부는 다 있는데 문제 조건 보면은 이 외부는 자기장 거의 다 준이라는 거. 네. 준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네. 여기는 X는 들어가고 점은 나오는 거. 들어간 자기장이 있으면 여기 들어간 자기장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있는 거예요. 준. 주인이랑 거다 보는 거죠? 다 들어가는 다 골고루 그죠? 그럼 있고 없고 이거 없네요. 그거 아니야. 다 똑같네요. 네. 크기는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자기장 내부에 그 도선 들어간 거. 도선인데 다 이어졌네. 끝나지는 않네. 다 이어져야 돼. 네. 이어지니까 마치 원형 도선. 이거 뭐야? 솔리드 요인. 솔리드 요인인데 한 번만 가는 거예요. 네. 솔리드 요인이랑 다 똑같이 해석하면 돼. 등속이네? 등속이야, 등속. 같은 속도죠. 쭉 보세요. 쭉 가는 거죠. 갔을 때, 아이고. 여기는, 이 속에는 통과하는 외부 자기장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여기는, 그죠? 있어요. 있죠. 어떻게 있는 거? 조금. 그러니까, 보면은 조금인데, 그 방에서는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그래서 들어간 쪽으로 외부 자기장이 생기면, 항상 변화를 방해하죠. 그럼 나와요. 그 어떻게 나오냐면 호일 통해서 나오는 자기장 생겨. 호일의 경우는 나오는 자기장 생겨. 나오면 그러면 손? 나오죠. 손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3D로 그리면 3D 그러면 나오니까 이쪽이 N이고 이쪽이 S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들어간다. 자기장 손은 이렇게. 나오고 시계 방식인데 반시계. 반씩 절로. 네. 그다음에 통과해서 이 속에 자기장 들어가는데 그때 자기장이 방해해야 되니까 나와요. 근데 들어요. 무조건 있으면 안 돼. 변화. 무조건 있다가 아니고 변화가 있을 거야. 자, 이것이 통과했죠? 이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통과할 때까지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니까. 네. 이해가나? 네. 그러니까 자기장 있지만 변화가 없어. 네. 변화가 없으면 얘는 이 문제에서는 그 0이 없죠.
그래서 이 네모난 코일이 완전 다 들어온 다음부터 완전 다 이 완전 네모난 정답 내부에 다 있을 때까지 네. 나가는 거거든요. 내부에 있을 때까지는 속에는 그 자기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없으니까 전류가 아, 안 됩니다. 그죠? 오케이? 네. 무조건 자기 용선을 하면 안 돼. 네. 병원은. 우리가 시험을 할 때 바꾸면 안 돼. 잘 봐야 돼. 병원은. 우리 A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죠. 네. 병원화가 있어야지만 전류 끝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우리 앞에서 이제 렌즈 법칙 할 때 네. 자석 코일이죠. 자석 코일이에요. 이거야. 네. 전류가 안 눌러. 아, 왜안 눌러?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여. 그 움직임은 어떻게 하나? 네. 그래서 코일 통과한 자가장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르는데 네. 가만히 있으면 뭐 변화 없잖아. 자기장 있는데요? 자기장 있어봤자 자기장 세기 변화 없잖아. 네.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 안 흐른다. 네. 우리 이거 싶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 안 흐르다. 이제 나왔어. 나오면 그러면 이때는 처음에는 다 들어간 자기장 가 있다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자기장 점점 더 줄어들어. 네. 줄어들면은 항상 변할 방향 쪽으로 가죠. 줄어들지 말고. 아, 들어봐요. 또 들어. 손. 이거는 이제. 들어가. 없지? 아, 들어가니까. 이거죠? 시계 반시계? 시계. 시계 전류라고. 네. 처음 들어갈 때는 반시계. 네. 나올 때는 시계. 똑같은 코일은 똑같은 자기장인데 변화가 다르니까. 그럼 1번이나 5번은 어떻게 돼요? 소위 통과한 자기장 없잖아. 없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아, 쟤네는 다 0이. 없죠. 네. 아니, 얘 자기장 있는데요? 없더라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변화를 방해한 쪽이고 항상 무조건 외부 방향은 아니야. 외부 변화에 대해서 방향하는 거. 중요. 우리가 이제 정의 같은 것을 잘 배우게 되면 어느 한 단어를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항상 변화를 방해한 쪽으로 다 생긴다는 거. 그래프 안 나오나? 그래프 안 나오나?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 좀 그려주면은 이거 잘 보면 좀 전에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이제 변화 그래프를 그리면 그 처음에 그 반시계를 이제 양수로 네. 반시계로 전류 흐르는 것을 이제 그 양의 방향 그리고 그 시계방향을 전류 흐르는 것을 음방향 하면 그 방향 전류의 방향이라고 할 때 처음에 그 1번은 없고 네. 다음에 2번은 플러스. 점점 더 통과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제곱은 더 점점 더 증가하니까 또 올라가고 등속이 일정하게 네. 그래서 변화율이 일정하니까 일정하다. 네. 그래서 다음에 3번은 0. 없고 그다음에 4번은 나와야죠. 나오는데 이제 반대. 등속이 있죠. 만약 등가속이면 달려. 네. 등가속을 하게 되면 점점 빨라지는 거. 네. 점점 더 빨라지는 등가속 운동을 하면 아, 증가하죠. 더 증가하는 더 증가하는 거. 하지만 일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5번은 없네요. 끝. 이렇게 이런 모습이면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필연적 전류가 지금 있고 됐어요. 또 다시 한 번째는 이제 시계를 때 어떤 값보다는 이론. 또그 원리가 좀 잘 보이네요. 자 나옵니다. 자 탐구 설명입니다. 자 보면 자 설명드린 약 끝에 발광 LED 아이고 ABD의 특성은 정류 한쪽으로 가는 전류만 통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개의 특성이 가지는 연결하고 자, 설명드린 중심 쪽에서 AOD 분석, 센서이고, 그래서 유한의 움직임을 발견을 관찰한다. 두 개이고 서로 다른 것을 되고 했을 때, 근데 속력과 달리, 뻔하지 어떻게 해요? 빨리 움직이는 것은 크게. 불이 더 밝게. 또 느리게 움직이면 불이 더 약하게. 그거고, 그리고 가면서 달리 있죠.